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안곡고 내신문서 리포트입니다. 우선 안곡고는 기본적으로 이 고양시 파주시 기출 중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꽤 까다로운 문항들로 출제를 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이번에 생태계만 시험범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은 유전병과 생태계를 같이 해서 이 유전병 파트에서 전체적인 유전 개념을 파악하고 등급 간의 간격을 나누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 생태계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태계 부분을 어떻게 까다롭게 낼 거냐라고 하면 지엽적인 내용 포함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율이나 난이도가 높아지고 다양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방형구법 문제를 많이 출제할 걸로 생각을 해서 학생들하고 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난이도가 대폭 낮아졌고요. 총평해 보시면 생태계만 시험범이었고요. 객관식 25문항, 문항수가 적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신 기출에서 많이 보이는 문항들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유전 때부터 난이도를 낮춰서 기본 개념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려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도 100점이 생각보다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이사항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생태계만 보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내용의 문항, 지엽적이라고 학생들이 느껴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문항은 최대한 자제하는 걸로 보여지는 문제 스타일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기출 빈도가 높은 문항 위주로 출제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3 모의고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이도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형구법 문제도 한 문항만 출제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빛의 세기, 그 다음 빛의 파장, 1조 시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의 문제도 많이 풀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출제한 학교가 거의 없어요. 안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신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문제가 6번에, 그리고 돌말의 계절에 따른 개체수 변동 문제가 7번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나마 조금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돌말의 개체수 변동 같은 경우는 타 학교도 워낙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해서 대비가 그래도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생장, 생존, 사망률 곡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능 다음에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풀이를 했었거든요. 세 문항 출제가 됐는데 역시나 기본형의 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11번 방형구법 문제는 한 문항 출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방형구 25개의 그림을 주고 상대 피도를 제시한 문제였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주 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뒷부분은 고3 모의고사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엽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출 빈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가 했고요. 에너지 흐름 그리고 질소순환 문제의 출제율이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다양성 문제나 서식지 단편화 등 생명과학 맨 마지막 파트의 문항들은 출제가 되지 않으면서 내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좀 중요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또는 내신 기출에서의 빈도가 높은 문제, 이런 위주의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안곡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의 생명과학의 문제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출 형태였습니다.